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또 다른 인물과 관련된 일화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월이 이제 조금 더 흘러서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정수석 자리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수석이 있던 시절이었고,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수석 자리를 이어받게 되시는데, 문재인 민정수석 먼저 어떤 직장 상사였는지 일단 상사하면은 좀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엄정하신 분인데요. 예. 이제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고는 이제 대체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제 뛰어난 부분이 정책적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제가 직장 상사로 제가 민정비서관 때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또 제가 직장 상사로 모셨던 것이 제가 민정수석 때 다시 비서실장으로 오셔서 그때도 이제 직장 상사로 모셨는데 정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실 때는 이제 민정수석과 관련된 업무, 예를 들어 뭐 권력기관에 대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아시는 거는 변호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에는 민정수석실뿐만이 아니고 사회수석실, 경제수석실, 안보수석실 업무까지도 굉장히 망라하는 그런 이제 비서실장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수석실의 업무를 다 이렇게 통찰하시기도 하고 꿰뚫고 대안을 제시할 정도로 정책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저는 제가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수석이시고 또 비서실장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그 만 43세의 나이에 최윤서 문정수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 봐서도 사실 43살이면 이제 제 동기들이 연수원 동기나 겨우 부장검사 정도 될 이제 나이인데 제가 이제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이제 시기에 제가 이제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단 나이라든지 또 지역, 학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하거나 또는 규정 지어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장애를 전혀 만들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나이가 좀 적은 것은 민정수석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실제로는 제가 2016년 5월에 됐지만 원래 제안받기로는 그 전에 12월에 제안을 받아서 42살에 이제 제안을 받았다가 이제 고사하고 결국은 이제 2010년 5월에 됐는데 당시 처음 제안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열정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철학이 저를 이제 43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민정수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직장 상사로 오래 있으셨고 현재는 대통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수많은 뭐 시간들, 기억들, 추억들 다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가야 또 재밌거든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가 이때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섭섭한 점이요? 섭섭한 너무 힘든데 뭐 일이 너무 많았다. 국가를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말고요. 딴 얘기로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정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사적인 동창이나 모임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임을 가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엄정함이나 또 굉장히 그 원칙을 중시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 곧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 모임까지 가지 않으실 정도로 그 엄정함을 지키고자 노력도 하셨고 실제로 지켜오시기 때문에 옆에서 또는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좀 더 유연한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기대나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유연함을 갖추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당시 회식 같은 것도 좀 하셨죠? 그래도 아무리 뭐 엄정함이 있으셔도 고된 뭐 업무가 끝나고 큰 사안이 지나고 나면 회식 같은 것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소주를 드시기를 이제 주량이 아주 세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자리는 소주파. 뭐 늘 이렇게 하고 예. 특히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서 늦게라도 뵙고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고 하는 자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얘기까지 잠깐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측근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만 외부의
시선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특히나 묘하게 이제 이름에 철자가 들어가면서 많은 질문 받으셨겠습니다만 굳이 뭐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삼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철이라는 것은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뭐 철의 여왕, 뭐 마가렛 네. 대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순히 이름에 들어간 측근 3명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측에서 조금 공격이 올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모셨던 그 상사고 노선을 같이 하고 소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뭐 이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한 3년여 돼가지고요. 그 예.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철이라는 이제 그 명명을 내린 게 그 세 사람 이제 두부 포함해서 저하고 3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이제 기여가 있었고 또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3사람의 이름에 철자가 있었다 해서 삼철로 돼 있어서요. 저는 이제 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나름 그 좀 더 자부심을 느낄 만한 호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3년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삼철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각자가 처한 처지와 여건이 전혀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삼철로 하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 더 나아가면 정치적인 지향점도 이제 많이 틀려질 수 있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그 초기에 저도 떠올려봐도 언론에서 항상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이 3분 모두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기억 좀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고 또 제가 이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예. 일부러 그 야인의 길을 선택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신 모습과 지금도 이제 견지하고 있는 어떤 생활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등이 있는데 이걸 자꾸 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저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네. 또 이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19대 당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20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를 되돌려 보면은 국정원 사태로 나라가 시끌시끌할 때였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개혁 특위 위원도 함께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19대, 20대, 21대 이제 3선 하실 때 19대면 초선이었어요. 네. 아무리 뭐 이제 정치 경험이 좀 있으셨고 선배들을 보면서 뭐 소신이나 철학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는 덜컥 부담감이나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초선으로서. 예.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고요. 특히 예. 이제 청와대에서 민정비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게 3년 8개월여 됩니다. 굉장히 예. 오랜 시간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취득한다 할까 알 수 있는 그런 경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당에 들어와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네. 특히 현안이 많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또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많은 사안이 생겼을 때는 당에서 자연히 저를 찾아서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나서서 일을 해서 그 초선 끝날 때쯤은 가장 특위를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이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튼 당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고 보면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고 또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는 또 시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은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당사자들 혹은 측근 아니면은 이 사안과 관련돼서 직접 내밀한 얘기 좀 알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막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내기도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하게 그 권력 권한을 남용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피해자분들이 따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거나 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오히려 특위 활동이나 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꾼다든지 또는 사실관계를 규명해가지고 조금의 억울함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은 제가 의정 활동하는 데는 사실 많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